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전히 코스피 코스닥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소폭 반등이 나오긴 했으나 여태까지 피해 입은 금액을 메꾸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워낙 힘든 시장이 지속되고 있기에 몇몇 분들은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로 자산을 옮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유가가 꾸준히 고공행진하고 있고 건설주, 조선주도 나쁘지 않은 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철강주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설이 잘 되고 조선이 잘 되면 철강주의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실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이는 맞는 말입니다. 다만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뒷받침돼야 하며 마진에 대한 성장이 가시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테슬라처럼 말이죠. 그러면 왜 철강주를 주의해서 봐야 하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항목으로 중국 철강 경기가 쉽사리 회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은 한국과 미국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의 매출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조선업과 건설업의 경기는 꾸준히 나아지고 있고 사이클적으로도 관련 산업이 성장할 만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난 3월부터 코로나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 부진한 건설 경기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엄청난 환경 규제를 추진하고 있기에 철강사들의 제품 생산이 원활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철강 제품 공급 부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적기 때문입니다. 중국 건설 기업들은 지난해 헝다 사태를 겪은 후부터 아파트 건설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중국의 신규 주택 판매는 작년보다 29% 급감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부동산 연구기관인 베이커 연구원 또한 여러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유동성 위기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빠졌다고 이를 언급했습니다. 게다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중국 시장에서 부진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다르게 대규모 건설이 자주 단행되기 때문에 대형 굴삭기 수요가 높습니다. 그런데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중국에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오히려 미국, 유럽 등에서 매출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형 굴삭기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중국 내에서의 건설업이 부진한 상황이고 이는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건설업은 봄과 여름에 가장 많이 이행되는데 이 같은 건설 현장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굴삭기에 대한 수요가 적은 것이고 이에 따라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부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철강업의 부진으로까지 이어질 것이고요. 두 번째 부진 요인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매출은 앞으로도 매우 좋을 것입니다. 산업의 쌀이라는 철강 제품은 꾸준히 판매가 될 것이고 코로나 여파에서 전 세계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수요도 가팔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출이 높아진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가가 한 자원의 전략 물자화는 심화되고 있고 중단기적으로 꾸준히 원자재 가격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철강 가격 역시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3년간의 철광석 가격을 살펴보자면 코로나 발발 이후 2020년부터는 공급망 악화에 따라 철광석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코로나 유행이 확산되면서 광산기업, 물류기업들의 업무 불이행이 발생했고 이에 철광석 유통이 원활치 못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작년 여름부터 여러 산업이 정상 가동하면서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철광석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어느 정도 철강 공정의 수직 계열화를 구축해 효율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결국 마진은 축소될 것이며 철강사들의 스프레드 확대는 좀처럼 발생하기 힘들 것입니다. 게다가 벌크선 운임이 급등해 곡물, 철광석, 석탄 등의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에서의 물류난, 상하이 폐쇄 등이 겹쳐 운임은 엉망인 상황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요소가 아니라 현재 몇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물류망 악화가 철강사들의 원재료 수입에도 부담을 주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스프레드 확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 번째 위험 요소는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철강업이든 조선업이든 자동차 산업이든 대부분의 기업들은 ESG 경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탄소 중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강업 같은 경우는 타 산업과 조금 문제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업이나 자동차 산업은 결국 엔진 부문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면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는 선형은 그대로 유지하되 듀얼 퓨엘 엔진, LNG 추진 엔진 등 엔진 위주의 탄소 중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역시 전기차 위주의 발전이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철강업 같은 경우는 제철소의 근원인 고로를 손봐야 합니다. 현재 포스코와 현대제철 모두 수소환원 제철에 대한 연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한 수소환원 제철 방식의 철강 제품 생산 방식은 아무리 빨라야 2040년 또는 2035년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과도기적 기술인 파이넥스 공정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기존 내연기관차 선두업체들이 현재 테슬라를 따라잡기 힘든 이유는 기존에 이익이 되던 내연기관차 생산량을 줄임과 동시에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포스코와 현대제철 역시 기존 주력 기술이었던 고로와 전기로에 대한 설비를 일부 감축함과 동시에 파이넥스 공정과 수소환원 제철에 대한 공정을 연구 개발해야 합니다. 즉 이익률을 극도로 끌어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은 철강주에 대한 투자를 왜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결국 이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급격하게 관련 문제들이 해결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앞으로 최소 5년에서 10년 동안은 혁신적인 제철 방법이 나타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현대차, 벤츠, BMW 등 기존 내연기관차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전 세계 대부분의 철강사들이 이 같은 문제를 단시간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다 친환경적이게 점진적으로 기업이 변하는 것만 기다려야 한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철강 기업의 혁신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에 투자를 한다면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